전국 아파트값이 23주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2차 집값 하락기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네 번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0.01% 하락하며 지난주 고압에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내년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그나마 집값 방어가 가능하다는 서울에서도 분양가보다 낮게 파는 이른바 -P 분양권이 등장해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 투자 상품에 집중됐던 마피가 점차 아파트로도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고금리 장기화 상황이 길어지면서 서울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에서도 청약 당첨 포기 사례가 나오고 일부 단지에서는 계약을 맺은 뒤 취소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 집값 상승보다는 당장의 대출금리와 고분양가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아파트 매매 시장은 거래 절벽 상황이 됐지만 월세 시장만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강남권 고가 월세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른다는 전망이 내린다는 전망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알릴일사는 최근 전국 1167명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상승 전망 비율이 30%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GTX-A 노선과 신안산선, 별내선 등 경기도를 통과하는 광역철도가 내년 잇따라 개통에 들어가면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가 본격 막을 올릴 전망입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은퇴 후 노후에 한 달간 최소 기본 생활비는 251만 원, 그리고 여가를 포함한 적정 생활비는 약 37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세계에서 가장 거주하기 비싼 도시는 뉴욕을 제치고 싱가포르와 취리히가 차지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작성한 생활비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높은 자동차 소유 비용과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작년에 공동 1위를 차지했던 뉴욕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 3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은행권에 이어 보험업계가 1조 원 규모의 상생 금융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하와 청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저축연금 보험 상품 출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연체율 악화,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정책 방향이 맞물리면서 금융사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차주는 신용에 따라 은행권, 이금융권, 대부업권으로 순차적으로 대출을 이용하는데 각 업권별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출 사다리가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뻥튀기 상장 의혹이 불거진 파두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기업 공개 시장의 재무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가 계속되면서 올해 10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30만 대에 육박하며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시가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자 투자자들 사이의 연말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미국 연준 간부들이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제시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지금의 통화 정책 기조가 인플레이션을 안정화하는 데 적절하다고 말했고, 미셸 보먼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아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달러 약세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 기조 중단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값이 온스당 2,040달러를 넘어서며 올해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기업용 인공지능 챗버큐를 출시했습니다. 생성형 AI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 비해 뒤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아마존이 경쟁자들을 따라잡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평균 가격 8천만 원대의 사이버 트럭을 공식 출시했는데 시장은 기대감을 거둬들이며 주가는 1.66% 하락했습니다. 미국인 절반 이상이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으며 그 가격은 1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5억 5천만 원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트남이 다국적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15%로 부과하는 일명 글로벌 최저한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삼성 등 베트남 내 다국적 기업 투자가 크게 위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국회는 삼성전자 등 일부 다국적 기업들에 부과했던 최저 5.1%의 법인세율을 글로벌 최저한세에 맞춰 15%로 높이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으로 평가받던 금연법을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협업해 대체 불가능 토큰을 발행했던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10억 달러, 하나 약 1조 2,900억 원의 배상 위기에 몰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 또는 시티타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